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 32강에 이어서 33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간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앞 시간에 한 내용에 이어서 간 기능인데요. 음, 어, 간에 그 피가 부족하면 생기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에 피가 부족하면 첫 번째 시력이 떨어져요. 눈이 침침해지고 어, 눈은 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간에서 좋은 피가 눈으로 와서 눈으로 오니까 그 피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좋은 피가 간까지 공급이 안 되면은 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그 흑화라고 그래요. 흑화라는 말은 좀 이해하자면 눈에 날파리 날아다녀.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해. 예,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책상 위에 뭐가 왔다 갔다 해. 그 뭐가 파리가 모기가 있는 줄 알고 탁 잡아. 근데 사실은 모기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눈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하면은 비린내가 나. 음식을 대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전부 간에 피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또 겁이 많아요. 간에 피가 부족하면 간이 약해진다. 그래서 간이 약해서 겁을 많이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서 장난으로 어깨만 툭 쳐도 깜짝 놀래요. 음. 또 혼자 있기를 무서워하고 누구 같이 있어야 편안해. 혼자 있는 게 두려워. 이런 건 전부 간에 피가 부족해서 간이 약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간에 피가 오랜 동안 부족한 게 장기간 되면은 전신에 근육이 근육 경련이 나고 또 관절이 약해져. 음. 모든 그 전신의 관절이 약해져 가지고 허리, 다리 할 것 없이 전부 굴신이 힘들어. 어. 하나, 땅바닥에 뭐 하나 흘린 거 잡으려도 아이고 하고 잡고, 일어설 때도 아이고 하고 일어서고, 전부 관절이 약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피가 부족하면 모든 관절이 고달프다. 나이 먹으면 그러죠.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이 피가 생기는 고혈, 생혈, 이런 걸 좋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 뻑뻑했던 관절이나 근육이 이렇게 탄력이 생기고 그러면 걸음걸이도 아주 자연스럽고 늙으면은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고 그러죠. 굴신도 힘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고 그 소리하고 그 전부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절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간 안에 피가 생기게끔 항상 이런 약초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피를 저장해요. 피를 저장하고 출납, 내보내기도 하고 거두어들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피만 가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사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눈이 피를 받으니 볼 수 있고 피의 능력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발이 혀를 받으니 걸을 수 있고 피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손바닥이 혀를 받으니 쥘 수가 있고 예컨대 뭐 이런 컵을 쥔다 이렇게 쥔다 그건 전부 피의 능력입니다. 손가락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손가락이 혀를 받으니 잡을 수가 있고 쥘 수가 있고 밤에 누우면 혈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간으로 싹 모여. 그래서 출납을 이루어진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으로 피가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또 새로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뜨면 뜸과 동시에 정광석화처럼 피 창고인 간에서 좋은 피가 심장을 거쳐서 심장 펌프력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피가 가요. 그래서 발까지 가기 때문에 피의 능력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부 피의 능력이 아닌 게 없어요. 사람이 살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피로 살고 피로 죽어. 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영혼이고 그렇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은 음양에서 눈에 안 보이는 육신을 다스리는 그 주체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항상 끌고 다닙니다. 뭐 태양이 됐건 지구가 됐건 뭐 이런 대자연에 살아 숨쉬는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그 작은 힘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간에는 혼이 있죠. 혼이 즉 내 간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신의 관절이 좋지 못한 것은 못해가지고 전신 관절이 좋지 못하고 피가 부족하면 아주 심해지면 이제 근육도 탄력이 없고 뻣뻣해. 그래서 걸음걸이가 마치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 걷는 애들하고 똑같아. 걸음걸이 보면은 예, 왠지 뻣뻣하고 그렇죠. 탄력이 없고 그래서 전부 노화 현상이고 피가 부족한 현상이고 근육과 뼈가 오그라들어. 음, 근육도 오그라들고 뼈도 오그라들어. 관절도 오그라들고 거의 상당히 위험한 상태죠. 사실 또 노인네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럴수록 이런 이치를 알았으면은 열심히 피가 생기는 약초식품 이런 걸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근육과 뼈가 오그라들고 마비되고 이런 것들 전부 피 때문에 그러거든. 피가 부족해서 피가 바닥이라서 혈고라고 그래. 전문 용어로 피가 다 말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잔불에 기름이 다 바닥이 났다. 등잔불에 불이 꺼진 날이 얼마 안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혈고 피가 다 바닥나면 허리가 몹시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엄청 걸음걸도 약해지고 또 무릎하고 정강이도 저리고 저리고 마비 증상이 오고 쥐가 나고 또 겁이 많아. 혼자 있기가 무서워. 또 그래서 또 피가 엄청 고갈이 되면 간 내부에 피가 고갈이 되면 맛있는 음식, 다른 사람은 음식 냄새가 좋다고 하는데 음식을 대하면은 비린내부터 나.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부 간 내부에 피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약초 중에서 약초 뭐 한약방 한의원에서 쓰는 거 아마 대충 한 500가지 그 정도 그 미만일 것입니다 아마. 그 미만이겠고 근데 민간 약초는 한 10배나 돼요. 뭐 한 5천 가지? 뭐 3천 가지, 4천 가지, 5천 가지, 하여튼 몇천 가지가 돼요. 그러면 전부 한의대라든가 이런 전문 한약대 이런 데서 가르치는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 약초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약대학교고 그 한의대에서 가르치는 그 약초 그 책에 올라와 있는 약초가 정확히 검증된 약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검증된 약초, 어, 한약대, 한일에서 가르치는 약초책이 있어요. 예, 검증된 약초. 그리고 또 이런 그 모든 약초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초 건제사에 가면 다 독성이 있는 건 다 제독, 독을 다 없애서 손질을 해놔. 그래가지고 그걸 아무나 먹어도 해로운 게 없게끔 이렇게 무공해. 그렇게 약재를 만들어 놓고 팔아요. 그런 걸 사는 게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약초 함부로 좀 조심해야겠죠. 예. 뭐 한약대 한의대가 그냥 뭐 거기서 가르치는 약초 외에 이런 건 어떤 한의사가 됐건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령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일단 검증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검증된 그 한약이나 검증된 그 약초식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피가 생기는 보혈, 생혈 이런 약초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죠. 어, 숙주향은 그 9번을 쪘다 말렸다 그 구중구포강 그런 그 약재거든. 그런 약초 식품이고 그런 거.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청궁 이런 것을 동량으로 한 주먹씩 뭐 그람수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약간 오버돼도 뭐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일이 뭐 저울에 올려놓고 또 하기도 일반인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뭐 반주먹이면 반주먹, 아니면 한 주먹이면 한 주먹 이런 식으로 동량으로 네 가지를 그렇게 집에서 데려도 됩니다. 막 2시간, 3시간 가스불 100도 은근한 불로 데리면 안 돼요. 약초는 수천 년 전부터 100도 기준으로 이렇게 에, 내려온 것이니까 전통이. 그래서 끓을 때만큼은 100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팔팔 끓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근한 불로는 그 약초 안에 있는 성분을 다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팔팔 끓어야 약초 속에 있는 그 유효 성분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약초 안에 있는 그 유효 성분을 빼먹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는 절대적으로 100도를 유지해야 돼요. 2시간, 뭐 3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뭐 수시로 뭐 커피잔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막 2잔, 3잔, 4잔 식품이기 때문에 뭐 4잔 먹어도 상관없고, 5잔 먹어도 상관없고 그런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이 보약은 혈액형 B형, 그리고 소음인이 거의 혈액형 B형입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은 그 심장에 화기가 부족해. 인체에는 불덩어리가 2개야. 큰 불덩어리 심장, 작은 불덩어리 간. 예. 구분을 하자면 음양 논리로 오장육부. 오장은 육부는 양. 그렇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건 양기라. 심장도 양이고 간도 양이고 어, 하는 작용하는 거 보면 때문에 둘 다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뜨거운 열이 비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이 따뜻해지는 것이거든. 뱃속이 따뜻해야 소화에 문제가 없고. 근데 B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심장에 큰 불이라고 했어요. 불기가 좀 적어. 따라서 위장도 붉기가 좀 적어. 그래서 아차하면 뱃속이 따뜻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약은 거의 또 음적인 것이 많아요. 백작약, 당귀, 숙주약 다 음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차하면 소화가 안 돼. 뱃속이 그다지 따뜻한 기운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아차하면 또 배가 차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뱃속이 차니까 이걸 보강을 해야 돼. 그러려면 인삼, 건강, 뭐 필발, 후박, 뭐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걸 같이 동량으로 해서 첨가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 혈액형 O형, AB형 이런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뭐 뱃속이 차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네 가지만 집중적으로 뭐든지 약체가 그래요. 약체가 가지수가 많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 자꾸 더뎌. 어, 가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세.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하게 뭐 뱃속이 타다든가 뭐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네 가지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 기능에 대해서 마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구독, 좋아요, 공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 또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